안녕하세요. 더맑은 내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더맑은 내과 원장 박민선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4년이 좀 넘었어요. 또 댓글도 정말 많이들 다세요. 그 중에는 신장에 관련된 질문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그 댓글 중에 흥미로운 거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쪽 콩팥이 작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선천적으로 한쪽이 조금 작게 나는 분들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보죠. 그런데 그 작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쪽만 결핵이라든지 신염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그쪽만 아프다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질환이 어떤 거인지에 따라서 그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도 유사한 문제가 같이 오진 않았을까 하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뇨도 있고 신장이 안 좋고 하는 사람들은 참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이 유튜브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신장의 기능은 어디에 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고 난 신우신염이 자주 와서 한 일주일 약 먹으면 나아지고 또 한 달 지나면 또 오고 이런 질병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당뇨식에 맞추면 돼요. 신우신염일 경우에 뭐 금방 낫는 질병이고 신장 기능에까지 문제를 일으키진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 당뇨가 있고 신장 기능도 나빠지고 단백뇨도 생기고 이랬을 경우에 진짜 당뇨병에 의한 신장 질환이 같이 온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신장 기능의 단계에 따라서 1, 2단계에 있다면 당뇨식에, 3, 4, 5단계에 있다면 신장식에 맞추면서 당뇨에도 도움이 되도록 식이요법을 다시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치의와 함께 내 신장은 어느 상태, 당뇨는 어느 상태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투석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건체중이라는 거 알 거예요. 보통 체격의 사람일 경우에는 투석을 하기 전과 하기 후에 투석 중에 한 수분을 한 3kg, 2, 3kg 제거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몸에 탈수증, 피부 건조증이 조금 더 심해지겠죠. 혈액 검사에서 그 인 농도를 확인해 가지고 인이라는 게 많이 있으면 인을 조절하는 약을 잘 먹어서 그 인 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첫째, 투석과 투석 간에 체중 느는 거를 최소한도로 해서 투석한 후에 생기는 탈수증을 최대한도로 막으면 좋겠죠. 둘째는 목욕할 때 너무 비누로 박박 피부를 닦아내면요,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비누 사용을 최소한도로 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피부막이 약하면 그 피부막을 인위적으로라도 보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 보충해 주는 게 그 보습 크림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습 크림들을 꼼꼼히 바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우리 투석 환자나 혹은 암 환자들 가려움증에서 쓰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로션, 특수 약용 로션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이 내 몸이 건조해서 가려워지는 것을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항히스타민이라는 약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일시적으로 써서 빨리 잠재우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집에 있을 때 괜찮은데 투석실에 와서 투석만 시작하면 높아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혈압은 180이라고 하면 아래 혈압 얼마인가요? 수축기 혈압 180, 이완기 혈압 얼마인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완기 혈압이, 그러니까 아래 혈압이 90을 넘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 큰 걱정 안 하고 조금 두고 봐요. 왜냐하면 투석하러 오면 붉은 바늘로 찌르는 건 무섭잖아요. 그 긴장하면서 첫 한두 시간은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경과를 좀 보고요. 아래 혈압이 80을 넘지 않고 잘 유지되면 투석하면서 경과를 보고 그냥 둡니다. 체중을 조금 줄여보나 어떠나 고민하면서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무리하게 혈압약을 먹으면 투석 중에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이 더 무섭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24시간 혈압을 집에서 하루에 한 서너 번 재서 적어서 갖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래 혈압이 계속 80대로 유지된다면 혈압약을 쓰는 것보다는 환자가 안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한 번 올라간다고 해서 다 혈압약을 써서 무조건 내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댓글 달리는 것도 좀 더 꼼꼼히 보고 그 댓글로부터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맑은 내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